안녕하십니까, 지혜묘책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막상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치과에 다녀오신 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가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얼굴까지 쑤셔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이 하나가 아프면 하루가 엉망이 되고 잇몸이 욱신거리는 날이면 마음까지 우울해지지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기 전까지는 양치 잘하면 되지 하고 너무 쉽게 넘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젊을 적엔 하루 3번 양치하고 달고 끈적한 거 안 먹고 이가 흔들리면 바로 병원 가곤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잇몸은 약해지고 침은 줄고 치아가 닳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힘도, 씹는 방향도 달라져서 치아 한두 개가 망가지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이가 다치면이 아니라 잇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이가 썩으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 빠지면 말도 밥맛도 떨어지고 사람이 주눅 들어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노년에 이 하나가 무너지면 삶의 질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아프기 전에 입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루에 몇 번 칫솔질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치는 그냥 습관이 아니라 기술이고 노년기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잇몸이 약해진 분, 틀니를 쓰는 분, 이가 몇 개 빠진 분들 모두 다르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침 분비를 도와주는 생활습관, 입안 세균을 줄이는 식습관, 잠들기 전 꼭 해야 할 마지막 관리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양치는 3개 해야 깨끗하다는 그 착각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잇몸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할 때 힘을 줘서 박박 문질러야 치석이 떨어지고 깨끗해지는 줄 아십니다. 칫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잇몸이 욱신거릴 정도로 문질러야 시원하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잇몸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점점 얇아지고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칫솔모로 강하게 문지르면 그 얇아진 잇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결국 잇몸이 내려앉고 입뿌리가 드러나며 시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찬물 마시기도 어렵고 밥 먹을 때마다 이가 짜릿하고 나중에는 치과에서도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한 할머니는 예전부터 하루에 4번 양치를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간식 먹고 나서, 심지어 자기 전에도 2번 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잇몸이 계속 내려앉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병원에 가봤더니 너무 강한 힘으로 칫솔질을 한 탓에 잇몸이 마모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칫솔질을 줄이거나 아예 전동 칫솔로 바꾸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치아 건강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양치를 잘한다는 건 칫솔질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기준은 나이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특히 3가지만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씁니다. 시중에는 딱딱한 모, 중간 모, 부드러운 모가 있는데 무조건 가장 부드러운 걸 고르셔야 합니다. 잇몸을 살리려면 자극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칫솔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도로 하는 겁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45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살살 닦는 겁니다. 힘주지 않고 문질러도 그 사이에 낀 음식물은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셋째, 칫솔보다 더 중요한 게 혀와 입천장, 그리고 뺨 안쪽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닦아줘야 입안 세균이 줄고 냄새도 덜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닦으면서 잇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바른 양치인데 실제로는 잇몸질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게 반복되면 잇몸 출혈이 잦아지고 나중엔 잇몸이 물러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혈이 잦아지면 세균이 잇몸으로 들어가고 결국 치주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주염은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서 병이 진행된 걸 모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가 툭 빠지기도 하지요. 너무 무섭고도 흔한 일입니다. 양치라는 건 결국 내 손으로 내 입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너무 거칠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상처만 남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보십시오. 내 잇몸이 어떤지, 치아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 있는지, 어디가 시리고 어디가 자주 피가 나는지, 그런 걸 살피는 것만으로도 양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결국 이 하나를 지키고, 밥맛을 지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입안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과 냄새가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구강 건강의 핵심은 이와 잇몸만이 아닙니다. 혀 하나가 식욕과 기분,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바꿉니다. 혀는 말할 때도, 먹을 때도, 삼킬 때도 빠지지 않고 쓰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치를 하면서도 혀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치아는 잘 닦으면서도 혀 위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사실 혀는 입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부분입니다. 이 넓은 표면 위에 음식 찌꺼기, 세균, 곰팡이까지 다 붙어 살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심하면 위산역류처럼 느껴지는 증상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혀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메스껍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고 특히 고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거북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혀를 봤더니 전체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걸 설태라고 부르는데 혀 위에 낀 찌꺼기들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입이 텁텁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입냄새가 심한 이유도 다 거기에서 온 것이었지요. 혀 깨끗이 닦아도 입안이 개운해지고 밥맛이 살아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단단하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혀 전용 클리너나 아주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중앙에서 뒤쪽으로 살살 밀어주듯 닦고 너무 깊숙이 넣지는 마셔야 합니다. 구역질 반응이 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요. 하루 한 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를 닦는 것만으로도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입냄새도 줄고 기분도 한결 산뜻해집니다. 실제로 침의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침이 자주 말라서 불편했던 분들도 혀를 닦기 시작한 후 많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혀는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핑크빛이면 좋지만 하얗게 되거나 노랗게 변해 있으면 위장이나 간, 면역력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혀끝이 빨갛게 튀어나와 있다면 스트레스나 체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혀가 갈라져 있거나 부어 있는 건 영양 부족이나 만성 피로의 신호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혀를 살피는 일은 단순한 구강위생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혀를 닦는 것만큼 혀를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혀는 근육입니다. 자주 말하지 않거나 음식 씹는 시간이 짧아지면 혀가 둔해지고 그로 인해 삼키는 힘도 약해집니다.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침을 삼키는 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 흡인성 폐렴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건 노년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식사 중에 자꾸 살에 들리고 물을 마실 때 기침이 난다면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혀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말하는 힘, 삼키는 힘,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침의 흐름을 유지하게 돕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치간 관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치아 사이, 잇몸 아래, 칫솔이 닿지 않는 그 틈, 바로 거기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치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구강 관리일 뿐입니다. 잇몸병과 치주염, 그리고 이가 빠지는 진짜 원인, 바로 그 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이미 썩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칫솔이 닿지 않는 아주 작은 틈에서입니다. 이 틈을 소홀히 하면 세균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세균은 하루 이틀 사이에 딱딱한 치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치석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결국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칫솔질 하루 3번 꼬박꼬박 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만 닦은 것일 뿐 속은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할아버지는
평생 칫솔질을 꼼꼼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가 흔들린다고 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치석이 깊이 쌓여 있었고 이미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이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분의 낙담은 컸습니다. 문제는 칫솔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사이 공간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려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훑어주는 작은 브러쉬고 치실은 실처럼 생긴 걸로 이 사이를 문지르는 도구입니다. 이건 단지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세균, 그리고 결국은 치아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전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보세요. 처음엔 귀찮고 손이 익지 않아도 일주일만 해보면 입안이 얼마나 개운한지 실감하실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를 쓰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는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사이가 벌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지요. 그 틈은 음식물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지며 더 나아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면 심장, 뇌, 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치간 관리라는 건 단순한 구강 청결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초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입속 환경은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닦고 닦을 수 없는 곳은 치간 도구로 함께 관리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피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고 멈추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잇몸도 단단해지고 출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 틀니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냄새와 염증의 시작입니다. 틀니는 매일 깨끗이 세척해야 하고 가능하면 취침 전에는 반드시 빼놓고 자야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잇몸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틈새를 살피는 습관, 그것이 장수의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침, 즉 입안의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자주 마른다고 하시는데 이 침이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항균제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침은 줄고 그로 인해 병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입이 자꾸 마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따갑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말라 있고 물을 마셔도 그때뿐이라 불편하다는 분들 꽤 많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마름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침, 다시 말해 타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역할이 아니라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삼키게 하고 심지어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생리적 방어선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입냄새가 심해지고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으며 입안이 헐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침샘의 활동이 줄고 복용하는 고혈압약 등으로 인해 침 분비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입이 마르면 당연히 양치질도 힘들고 틀니를 끼는 것도 불편해지고 대화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죠. 그렇게 소통이 줄고 먹는 즐거움도 사라지면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입마름이 심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계속 마셔야 했고 틀니가 늘 들떠서 식사를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한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루에 2번, 5분씩 껌을 씹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는 혀를 입천장에 천천히 붙였다 떼는 운동을 하셨지요. 그게 바로 타액 분비 유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나자 입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덜 찾게 되었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겁니다. 침은 억지로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몸이 분비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입안 운동이고 두 번째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큰 컵으로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자주 입을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매운 음식은 자제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침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 분비를 도와주는 식품도 있습니다. 신맛이 살짝 도는 오렌지나 자몽, 레몬물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고 잣이나 견과류처럼 씹는 자극을 주는 음식도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태에 따라선 주의가 필요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이 마르는 걸 막기 위해선 방 안의 습도도 중요합니다. 난방을 하면서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입이 금세 마르니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침은 말 그대로 입속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말할 수 있게, 삼킬 수 있게, 씹을 수 있게, 세균과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물질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리 몸이 뭔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체의 경고음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자기 전 마지막 구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생략되는 시간, 바로 취침 전입니다. 이 시간에 입을 어떻게 닫느냐가 다음날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침대에 눕기 전 우리는 보통 손을 씻고, 불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치는 아까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신 분들, 간식은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자기 전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취침 전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거의 멈춥니다. 낮에는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침이 흐르면서 입속 세균이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침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낮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 설탕, 산성 성분, 박테리아의 모든 것이 밤새 활동하면서 잇몸을 공격하고 충치를 만들고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즉, 자기 전 양치를 안 하는 건 입안에 하루 종일 쌓인 더러움을 그대로 이불 속에 들고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양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알고 보니 밤이 더 중요하더라고. 맞습니다. 아침은 입안을 깨우는 시간이고 밤은 입안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양치뿐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챙기면 좋습니다. 먼저 자기 전 양치는 반드시 30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양치 후 불필요한 산이 입안에 남지 않고 칫솔질 효과도 유지됩니다. 그 다음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가능하면 혀도 부드럽게 한 번 닦아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혀 전용 브러쉬나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강 세정제나 소금물 가글도 추천드립니다. 단, 자극적인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보다는 순하고 입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더라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 다음날 아침을 바꿉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혀에 이물감이 없고 냄새도 덜하면 하루가 훨씬 산뜻하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건강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침 분비가 줄고 면역도 약해지기 때문에 취침 전 구강 관리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입속 세균이 많아지면 폐렴, 심장질환, 당뇨 등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입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깨끗해지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정돈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하다면 양치 후에는 물도 최소한으로 드시고 자기 직전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사탕 하나,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도 입속에 설탕과 산성 환경을 남깁니다. 잠드는 순간부터는 입안의 시간이 멈추는 만큼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 건강이 장수와 직결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 습관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이 하나를 지켜주고 그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서 시작되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웃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입이고 이 입안의 환경 하나가 무너지면 식사도, 대화도, 자신감도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당연하게 잃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도 그중 하나지요. 하지만 저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은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하는 곳이라고요. 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틀니를 쓰시며 사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결국엔 밥도 잘 드시고 말도 잘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잇몸이 헐기 시작하면서 틀니가 자꾸 들뜨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음식을 피하게 되고 말수도 줄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말씀하시길 틀니를 너무 오래 같은 걸 쓰셨고 잇몸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구강 관리는 칫솔질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은 3개가 아니라 부드럽게, 치간 사이도 꼼꼼하게, 혀는 매일 부드럽게 닦고 침이 마르지 않게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마지막 정리까지 잊지 않는 것.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입안의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줄고 입이 마르는 증상도 줄어들며 잇몸의 통증이나 출혈이 덜해지고 무엇보다 말하는 게 자신이 있어지고 밥맛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질의 회복이고 노년기의 건강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나 약, 운동만을 떠올리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 돌볼 수 있는 이 작은 입속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장수하신 분들 중엔 늘 입안을 깔끔하게 유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엔 규칙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몇 분, 내 입을 향한 따뜻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밤 칫솔을 드실 때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칫솔을 조금 덜 힘주어 쥐어보시고 혀를 한번 닦아보시고 치간 칫솔을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내일의 입 건강을 바꾸고 나의 노년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입은 말없이 말해주는 곳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만 망가지고 나면 하루 종일 괴롭게 울립니다. 그러니 지금 지키십시오.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아직 웃을 수 있을 때, 입이 건강해야 인생이 맛있습니다. 그 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묘책이었습니다.